당신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나요? 다시 사랑해도 괜찮을까? 아이는 과연 받아들일까? 그 한 끗 차이의 마음 때문에 밤마다 베개에 얼굴 묻고 하염없이 고민하게 되는 그 순간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한 번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있는 아주 평범한 여성의 진심 어린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한 댓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신중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예전엔 뭐든 맘 가는 대로 했거든요. 사랑도 그랬고, 결혼도 그랬고, 심지어 아이 갖는 일조차 그렇게 깊은 고민은 없었어요. 22살. 그때는 결혼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던 나였어요. 남들보다 조금 빠르긴 했지만 그 사람이 좋았고 나를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함께 살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찾아왔어요. 23살에 엄마가 되었을 땐 조금은 무서웠지만 그보다 훨씬 큰 건 기쁨이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내 세상의 중심이에요. 7살. 이제는 말을 제법 또박또박하고 자기 생각도 분명히 말하는 나이예요. 웃을 땐 해맑고 속상할 땐 말없이 눈물부터 흘리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 아빠는 지금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내 믿음은 현실 앞에서 아주 쉽게 무너졌어요. 왜도?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분명 나랑 아이를 예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싸움도 있었고 서로 피곤했던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는 적어도 나한테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길을 택했고 그 선택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울면서 잠든 날이 수없이 많았고 아이 보면서 꾹 참아야 했던 날은 손가락으론 셀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애 앞에서는 웃고 싶었거든요. 적어도 엄마의 눈물이 그 아이에게 죄책감이 되진 않았으면 했어요.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국 내게 남은 마지막 존엄이었어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애 때문에라도 참지 그랬어. 왜도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말들이 칼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밤중에 혼자서 아이 재우고 문 쪽 바라보며 혹시 오늘은 일찍 들어올까? 기다리던 그 긴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나를 이혼이라는 벼랑 끝으로 데려갔어요. 이혼 후에 삶이 쉬웠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쉬웠어요. 무엇보다 내가 한 아이의 전부가 된다는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아파도 혼자 버텨야 했고 눈물 나도 참아야 했고 무엇보다 내 행복은 항상 아이에게 좋은가 아닌가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고 이제 30을 넘긴 나이에 나는 또다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든요. 어쩌면 이런 말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한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감정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은 나보다 8살 많아요. 나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이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끔은 내가 과분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중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한 번에 결혼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둘이 뭔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연은 좀 달랐어요. 그 사람은 아이가 갖고 싶었지만 전 아내의 건강 문제로 끝내 아이를 얻지 못했고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지쳐버려서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아이가 있다는 게 참 부럽고
혹시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면 나는 당신과 꼭 아이를 낳아보고 싶어요. 그 말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툭 하고 건드려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부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 나도 둘째를 갖고 싶다는 생각 자주 했었어요. 첫째와 손잡고 걸을 때 둘째가 옆에 있다면 더 든든하겠다 싶었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혼자 남을까봐 마음 아팠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사람의 그 말이 단순한 소망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그 사람도 나도 이제는 가볍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아이를 품는다는 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가족을 다시 만든다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엔 늘 내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원한 모든 것들이 아이에겐 고통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날 하늘은 참 맑았어요. 햇살도 따뜻했고 바람도 선선했고 날씨만 놓고 보면 무슨 일이든 다 잘 풀릴 것 같았죠. 그래서 일부러 그날을 골랐어요. 아이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처음으로 함께 만나게 하려는 날. 마음속에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혹시 아이가 낯을 가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지. 그 사람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아이 나이에 맞는 장난감, 좋아할 만한 캐릭터 인형, 그리고 아이스크림 쿠폰까지. 무슨 선물 보따리 장수도 아니고 한 손엔 쇼핑백, 한 손엔 장난감 박스를 들고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기다리던 그 사람의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아이 손을 잡고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먼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안녕. 나는 엄마 친구야. 이거 너 좋아한다는 캐릭터 맞지? 그 말에 아이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그게 다였어요. 아이의 눈빛엔 조금의 호기심도 기쁨도 그 흔한 웃음조차도 없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확 식었어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아이한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나 보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밀려들었어요. 그 사람은 계속 밝게 웃으며 말을 걸고 장난도 치고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참 미안했어요. 정말 잘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냥 조용했어요. 장난감 박스를 열고 하나씩 꺼내보긴 했지만 반응은 거의 없었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도 그토록 좋아하던 초코맛을 한 입 먹고는 그냥 가자라고 말했어요. 아마 처음이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아이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혔어요. 엄마, 아까 그 아저씨 왜 우리랑 놀았어? 그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인지 어른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낀 건지 나는 그걸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대답은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든 아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혹시 이 아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감정만 앞세운 건 아닐까? 정말 이 사람과 다시 가정을 꾸려도 되는 걸까? 그 사람은 다음 날 조심스럽게 연락해 왔어요. 아이랑 함께한 시간이 너무 고마웠어요. 긴장했는데 그래도 얼굴 봐서 좋았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갈게요. 그 문자 한 줄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 이 사람 정말 진심이구나. 근데 진심이면 뭐해요? 아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결국 어른들만의 만족이잖아요. 혼자 커피잔을 돌리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해봤어요. 앞으로 이 관계가 지속된다면 아이를 설득해야 할까? 그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엄마와 아들만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세상은 아이와 함께 있는 여자의 사랑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만들어버릴까? 이혼한 남자는 자기 삶 찾아 떠나고 새로운 사랑 찾아다녀도 대부분 그를 향한 시선은 이해와 동정이 섞여 있어요. 근데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조금만 외로워해도, 조금만 행복해지고 싶어 해도 그럴 자격 있어? 라는 말부터 들어야 해요. 나는 내 삶을 되찾고 싶은데 그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할까요? 내 아이를 상처 주지 않고 내 마음도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길, 그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이에게 아빠는 특별한 말이에요. 그건 단지 호칭 하나가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왔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를 부르는 말이니까요. 내가 그 사람과 이혼하면서도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만큼은 없애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부부로선 실패했지만 아빠로선 그 사람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 사람은 아이에게 화를 잘 내지 않았고 무뚝뚝한 성격이긴 해도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땐 어딘가 유연해지곤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아이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어요. 가끔 연락해서 놀이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장난감도 사주고 생일도 빠뜨리지 않아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미웠어요. 아빠 노릇할 거면 왜 외도는 했냐고, 왜 우리를 무너뜨렸냐고, 왜 그걸 아이는 모르게 혼자만 좋은 사람처럼 남으려고 하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이의 웃음 때문이었어요. 아빠를 만나고 온 날 아이 얼굴엔 환한 빛이 돌아요. 그날은 밥도 더 잘 먹고 나에게 투정도 덜 부리고 심지어 아빠가 그러는 데라며 대화도 더 길게 이어가요. 그 모습에 솔직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왜 날 그렇게 아프게 했던 거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가슴에 박힌 채로 나는 지금도 아이에게 웃어요. 얼마 전 아이가 내게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놀러 오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차마 그건 안 되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눈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모습이 아직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하죠. 엄마는 항상 옆에 있고 아빠는 가끔씩 와도 항상 나를 반겨주는 존재니까요. 나는 그 사이에 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빠의 품을 아직 그리워하는 아이와 새로운 품을 열어주려는 사람 사이에서 나는 늘 미안하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과 아이를 또 만나게 해야 할지, 그게 맞는 건지 계속 고민하게 돼요. 지금도 그 사람은 아이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요.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와 대화 나누는 법을 배우고 내게 묻기도 해요. 아이 요즘은 어떤 책 좋아해? 무서운 꿈 꾸면 뭐라고 해줘? 그 다정함이 고맙고 또 한편으론 그만큼 아이에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만 긴장하게 돼요. 아이 마음을 돌리려고 어떤 노력을 하든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이미 단단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나는 그 자리를 빼앗을 생각은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건 아직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단지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아이의 세계 속에서 아빠는 하나인데 그 옆에 또 다른 어른이 생겼을 때 그 복잡한 감정들을 어린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는 그걸 매일 걱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또 내 마음을 흔들어요. 나는 아이를 아빠 자리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이 아이와 마음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고마움이 곧 불안함으로 바뀌어요. 과연 아이가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이 아이 마음속에 새로운 사람도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나 재혼 생각 있어라고 입 밖에 꺼냈을 땐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 자신조차도 아직 확신이 없는데 그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어딘가 낯설고 또 두려웠거든요. 근데 더 이상했던 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진짜? 벌써? 애 있는 여자가 다시 결혼해서 뭐하게? 잘 생각해봐. 그 남자 마음 진짜일까? 이 말들 전부 내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입에서 나왔어요. 특히 친구들. 30 넘어서 이제 막 결혼 준비하거나 연애 중인 친구들은 겉으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미묘한 선을 긋더라고요. 어떤 애는 대놓고 말했어요. 나는 솔직히 재혼한 가정에서 자란 애들 항상 어딘가 좀 불안하더라. 그 말에 웃고 넘겼지만 마음속으론 꽤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그 친구는 내 아이도 그렇게 보이는 걸까? 새로운 가정 꾸리는 나도 어딘가 뒤틀린 사람처럼 느끼는 걸까? 그 이후로는 누가 먼저 묻기 전까진 내 사적인 얘기를 잘 꺼내지 않게 됐어요. 어떤 날은요, 그냥 조용히 숟가락만 뜨고 있다가 너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그냥 애 키우고 일하고 뭐 늘 똑같지. 그렇게 대충 흘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괜히 말 꺼냈다간 내 결정에 대해 평가당하고 내 감정에 대해 판단받을까봐 조심스럽고 또 조용해졌어요. 누가 내게 왜 이혼했어? 라고 물으면 나는 차라리 편했어요. 왜냐면 그건 이미 끝난 일이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엔 어느 정도 이해심을 가져주거든요. 근데 재혼하려고 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표정이 바뀌어요. 공감보다 의심이 앞서고 응원보다 충고가 쏟아지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다시 살아보려는 거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아이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조금 더 따뜻한 삶을 주고 싶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사회는 이혼한 엄마한테는 늘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절대 혼자 울지 말 것. 다른 하나는 절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 것. 울면 약해 보이고 사랑하면 무책임하다고 하니까요. 그 모순 속에서 나는 매일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내 마음 챙기자니 아이한테 미안하고 아이만 챙기자니 내 삶이 너무 공허하고 이런 고민을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크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엄마로 사는 게 우선이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나도 사람인데 엄마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사람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손잡고 싶은 마음 있고 누구 무릎에 기대서 잠들고 싶은 밤도 있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게 왜 이기적인 걸까요? 어느 날엔 혼자 마트에 가서 가족들이 장 보는 풍경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아빠가 유모차 밀고 엄마가 반찬 고르며 아이랑 장난치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이젠 나랑 너무 멀어 보일 때도 있고요. 나는 한 번 실패한 가정을 가진 여자니까 앞으로도 그럴 자격 없다고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작아지는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좀 힘들었어.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말에 잠깐 숨 돌릴 수 있죠.
근데 또 그 다음 순간엔 이 사람이 과연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쳐요. 나 혼자일 때와는 달라요. 이제는 아이까지 함께인 삶이니까. 사랑이란 말 하나로 버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도 알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말문이 그렇게 무거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입을 열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까봐,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몇 번이고 입술만 달싹거렸던 그 밤. 아이는 잠옷 입고 책을 꺼내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자기 전에 책 읽어달라고. 매일 졸라대는 그 루틴. 그날은 동화책을 펴놓고도 내가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아이 손이 내 팔을 툭툭 치더라고요. 엄마, 왜 안 읽어줘? 그때 그냥 말을 꺼냈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그 타이밍이 아니면 영영 못 꺼낼 것 같아서. 있잖아. 우리 엄마한테 친구가 한 명 있어.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친구? 여자야? 남자야? 남자야. 엄마랑 자주 얘기하고 가끔 밥도 먹고 엄마한테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아이 표정이 그때 살짝 굳었어요. 입을 앙다물고 책장을 만지작거리더니 조금 있다가 묻더라고요. 아빠는 아니지. 그 말에 숨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이 마음 안에 아빠는 여전히 지켜야 할 누군가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응, 아빠는 아니야. 아빠는 아빠고 그 사람은 그냥 엄마한테 좋은 사람이야. 그럼 그 아저씨도 나한테 잘해? 응. 그 아저씨는 너한테도 천천히 친구처럼 다가가고 싶어 해. 우리 같이 만난 적 있었잖아. 아, 장난감 사준 아저씨? 그래. 그날 이후로 그 아저씨가 너한테 미안했대. 좀 더 재미있게 놀아주고 싶었는데 내가 많이 낯설어한 것 같아서. 아이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무슨 감정인지 딱 짚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당황스러움도 조금은 슬픔도 섞여 있었어요. 아이 손을 살짝 잡으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는 엄마가 다른 어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싫어?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 그 말이 참 슬프게 들렸어요. 좋다, 싫다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다는 대답. 그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아이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최대한 정리해서 꺼낸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 손을 꼭 잡았죠. 응, 괜찮아.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있어도 돼. 엄마는 너랑 천천히 같이 생각할 거야. 아이는 내 손을 잠깐 쳐다보더니 책 읽어줘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그날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세계는 아직 너무 작고 여리잖아요. 그 안에 무언가 새롭게 들어오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신뢰가 필요하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새삼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불 덮어주고 불 끄고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는데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응. 그 아저씨는 엄마 많이 좋아해? 응. 엄청 많이. 그럼 엄마는 그 아저씨 좋아해? 응. 나도 많이 좋아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 말이 내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럼 내가 그 아저씨 싫어하면 엄마 속상해? 그 짧은 질문이 이 아이가 얼마나 어른들 사이의 공기를 읽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는 눈물이 나는 걸 숨기려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내 마음대로 느껴도 돼. 엄마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든 절대 속상하지 않아.
엄마는 너 마음부터 제일 먼저 생각할 거야. 아이의 대답은 없었지만 그날 밤 그 말들이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울렸어요. 아이는 정말 모르지 않아요. 단지 표현이 서툴고 마음이 여릴 뿐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어른을 갑자기 들이밀 수는 없다는 걸 나는 그날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 사람과 처음으로 진지하게 우리 결혼이라는 거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나눴던 날이 기억나요. 카페 한쪽 구석, 바깥에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엔 빗방울이 흐르던 그런 날. 그 사람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나도 괜히 손끝만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너희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실까? 그 질문 하나에 순식간에 내 속이 서늘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 문제부터 차근차근이라며 일부러 외면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나도 안다. 우리 엄마는 보수적인 편이고 재혼이라는 단어에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한 번 다녀왔으면 그냥 아이랑 둘이 살아. 그게 더 편해. 그게 엄마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우리 집은 겉으론 말 없고 조용한 분위기지만 마음속 기준은 뚜렷하고 관계에 있어 계산적인 구석도 많아요. 특히 아이 딸린 여자라는 시선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경계했어요. 그런 엄마에게 나 다시 결혼하고 싶어라고 말할 자신이 솔직히 아직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부모님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집도 완전히 열린 분위기는 아니야. 게다가 아버지는 좀 엄격하셔서 아이 있는 사람이라 하면 분명히 처음엔 반대하실 거야. 그 말에 괜히 미안해졌어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은 기분. 그 사람 앞에 서기 민망해지는 마음. 그 사람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진심으로. 다만 부모님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그날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멍하니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특히 재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정이 만나는 일이고 그 안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과거와 미래가 모두 연결되는 일이니까요. 나는 단순히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가족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이었어요. 사랑은 서로 마음만 있으면 되지만 가족은 삶을 함께하는 사이니까요. 그건 책임이고 현실이고 일상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부모님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쩌면 그 집에서는 아이 있는 여자는 복잡하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한다. 이런 말을 당연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은 아이가 없어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부모라는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고 내 아이에게도 정을 붙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달라요. 육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거든요. 아이의 감정 기복, 학교 문제, 병원, 밤새 열나는 날, 아이 울음을 받아주는 일. 이런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미래를 그릴수록 이런 구체적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리고 무서워져요. 내가 다시 결혼해서 만약 그 집에서 나와 아이를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아이는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 사이에서 또다시 갈등하게 된다면 정말 그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사랑은 무겁고
가족은 더 무겁고 그 사이에서 엄마라는 이름은 버틸 수 있을 만큼 단단해야 하니까요. 결혼이라는 단어는 쉽게 입에 올릴 수 있어도 그걸 진짜 현실로 만들기까지는 정말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당장 재혼이라는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조금은 다르게 시작해보자고. 그 사람과 아이 그리고 나 셋이서 한번 하루만이라도 가족처럼 지내보자고요. 속는 셈 치고 해보자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셋이 한 공간에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보자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제안했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같이 나들이 갈래? 조용한 근교에 가족 체험 농장이 있는데 아이도 좋을 것 같고 우리도 그냥 편하게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엔 조금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또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그보다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알지 않을까? 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아이 옷 챙기고 도시락 싸고 자동차에 짐 싣고 차에 타는데 아이 표정이 처음부터 밝진 않았어요. 가끔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괜히 짜증 섞인 말투도 나왔고요. 엄마, 이건 왜 가져가?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돼? 이럴 땐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 마음속엔 아마 이 상황이 낯설다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 사람은 그런 아이를 전혀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나중에 달걀 직접 주워볼 수 있다. 그거 생각보다 재밌어. 아이 눈이 살짝 반짝였어요. 진짜? 달걀 직접 만져도 돼? 그럼 그 자리에서 깨트리지만 않으면 돼. 그 짧은 대화 한 줄이 어색했던 분위기를 조금 녹였어요. 도착해서는 처음엔 나도 긴장했어요. 아이에게 이 상황이 부담일까봐. 괜히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아이와 너무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아이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만 다가갔어요. 닭장 앞에서는 아이보다 더 신나서 뛰어다녔고 아이의 미소를 끌어내기 위해 닭 모사까지 해가며 장난을 쳤어요. 아이 웃음소리가 작게 그러다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도시락을 펴서 셋이서 먹을 땐 조금은 어색했지만 중간중간 농담이 오갔고 아이도 웃었고 그 사람도 웃었고 나도 한참 만에 그 웃음 속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아이 얼굴이 그날 오후가 되자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이가 말했어요. 오늘은 진짜 재밌었어. 그 한마디에 내 마음도 그 사람 얼굴도 살짝 풀렸어요. 그날 밤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면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 조금씩 해보는 거야. 급하게 가지 말고 하루하루 이 아이 마음이 열리는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그 생각은 이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도 많이 바꿔놨어요. 우리는 지금 과거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이 아이에게 아빠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른으로 곁에 있으려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중이고요. 그게 가족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아이도 혼란보단 안정감을 느끼게 될 테고 나도 조금은 덜 미안한 마음으로 이 사람 곁에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는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갑자기 울거나 짜증을 내는 일도 줄었고 혼자 있을 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 사람과도 꽤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됐고 서로 장난도 치는 모습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느껴져요. 이렇게만 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정말 이제 우리도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싶었죠.
그날 밤도 그랬어요. 아이와 저녁을 먹고 같이 만화 영화를 보다가 잠자기 전 양치질을 마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의 눈이 말똥말똥해서 오늘은 안 졸려? 라고 웃으며 물었죠. 아이도 웃더니 갑자기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나는 아빠가 둘이야?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 왔구나. 이 질문, 결국 오는구나. 아이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던진 게 아니었고,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맴돌다. 이제야 겨우 꺼낸 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금 내 진짜 아빠는 늘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랑 자주 보는 아저씨는 아빠처럼 너를 많이 아껴주고 싶은 사람이야. 아이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또 물었어요. 근데 나는 누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해? 이 질문이 너무 벅찼어요. 아빠라는 단어는 어른들이 이름처럼 붙여주고 형식처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고 아이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손으로 아이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건 내 마음이야.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 엄마는 강요 안 해. 지금처럼 그냥 이름 불러도 괜찮고 나중에 내가 정말 그렇게 느껴지면 그때 내가 스스로 정하면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엔 여전히 고민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이 참 미안했어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어쩌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이 아이가 하고 있다는 게. 그날 밤 아이는 결국 내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는 지금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아이 인생에 또 하나의 혼란을 안기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진심이에요. 아이에게 좋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다듬어요. 하지만 아이 마음이 과연 언제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아이의 눈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됐어요.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말투 속 미묘한 흔들림 하나까지도 더 예민하게 느껴지고 더 신중해졌어요.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실타래가 있다는 걸 나는 잊지 않기로 했어요. 행복해 보여도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언제 어디서든 그 실타래가 한 번에 꼬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아이의 한마디가 알려줬어요. 나는 아빠가 둘이야.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시작점이 될 수도 또 다른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느리게 우리는 지금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아이가 잔뜩 들떠 있었어요. 오늘 아빠 만나는 날이지? 밥을 먹으면서도 몇 번이나 물었고 옷을 입을 때도 유난히 신중했어요. 무늬 하나까지 골라가며 이건 아빠가 좋아했던 색이야라며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아이가 아빠를 좋아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막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감추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선 자꾸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아이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 나들이도 다녀오고 웃음도 많았고 아이 눈빛도 조금은 편안해졌다고 느꼈는데 한 번의 만남으로 그 모든 게 다시 뒤섞일까봐 나는 그 아침 내내 아이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전 남편은 약속한 시간에 차를 타고 집 앞까지 왔어요.
아이를 보자마자 두 팔 벌려 안았고 아이도 웃으며 쏙 안겼어요. 나는 창문 너머 그 모습을 보고 애써 시선을 돌렸어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지 않았던 거죠. 그날 저녁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 조수석에 앉은 아이가 말했어요. 오늘 아빠랑 공원 갔어. 물총놀이도 했어. 재밌었겠다. 응. 아빠가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기억해. 말끝에 묘한 자랑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은 말이지만 그 속에는 엄마, 나 아빠랑 잘 지냈어. 아빠는 여전히 내 편이야.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이를 반기며 좋은 시간 보냈어? 라고 묻자 아이 표정이 순간 딱 굳었어요. 그리고 응 그냥 뭐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저씨에게 먼저 말도 걸고 장난도 하던 아이였는데 그날만큼은 확실히 달랐어요. 그 사람도 그 변화를 느꼈겠죠. 잠시 멈칫하더니 괜히 아이 신발을 벗겨주며 오늘 많이 놀았겠네. 피곤하지? 하고 웃으며 넘겼어요. 아이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히고 나서 그 사람과 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물컵만 만지작거렸고 그 사람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이한텐 아직 아빠가 있으니까. 나라고 갑자기 그 자리를 대신할 순 없잖아. 그 말이 너무 미안했어요.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와 나 그리고 그 사람 이 셋이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 위에 세워져 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나는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지만 아이 마음속엔 아직 너무나 또렷한 기존의 가족이 있어요. 그걸 지워낼 생각은 없어요. 지워진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다만 그 자리에 다른 기억도 조금씩 자리 잡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가 느끼는 아빠와 지금 곁에 있는 이 사람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나는 아이 편에 서서 천천히 설명해줘야 해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너를 사랑하는 어른들이고 그중 어떤 사랑이 지금 너에게 더 편안한지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게 어쩌면 진짜 가족을 만드는 시작일지 몰라요. 아이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굴 설득하거나 관계를 고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아이를 꽉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아이 방문을 열고 조용히 아이 옆에 누웠어요. 잠든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엄마는 내가 어떤 마음이든 다 괜찮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굴 향해 있어도 그건 틀린 게 아니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나는 내가 또 상처받는 거 보기 싫다. 그 말이 엄마가 처음 꺼낸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어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아이도 조금씩 마음 열고 있고 나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엄마의 표정이 딱 굳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또 그런 생각을 해? 또라는 말. 그 한 단어에 이미 판단과 단정이 다 들어있었어요. 엄마는 내 결혼 생활 내내 겉으론 별말 없었지만 속으론 수많은 말들을 삼켰다는 걸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때도 내가 말렸지. 넌 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니? 애 하나 잘 키우는 게 지금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아냐? 엄마는 늘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말들은 항상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명 엄마도 나를 위해 한다는 걸 알지만 그 말들이 나를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도 알리고 싶었어요. 엄마, 나 그냥 누군가랑 웃고 싶어. 같이 밥 먹고, 같이 아이 걱정하고, 함께 늙어가는 사람 한 명쯤. 그거 잘못된 거야? 그 말에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 지금 감정에 휘둘리는 거야. 애는 아직도 전 남편 찾잖아. 그 상태에서 또 새로운 아빠가 생기면 그게 애한테 좋은 일이야? 그 말은 곧장 내 죄책감을 찔렀어요. 엄마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내가 늘 걱정하는 부분, 아이의 혼란. 그래서 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대화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어떤 결론도 없이. 다만 더 무거워진 마음만 안고 나는 집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엄마에게 걱정을 안기고 지금의 사람에겐 짐을 안겨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나는 사랑을 꿈꾸는 것조차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지? 결혼 한 번 실패했다고 평생 엄마라는 역할에만 갇혀 살아야 하나?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편안할 수 있고 내가 웃어야 이 집에 웃음이 생긴다는 걸 엄마도 언젠간 알게 될까? 그 사람은 내게 엄마 얘길 꺼내지 않았어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내 엄마는 우리 얘기 어떻게 생각하셔? 나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반대하셔. 많이 걱정하시고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겁내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나를 다시 일으켜줬어요. 엄마의 반대가 장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건 어쩌면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딸이라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이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내 행복까지 포기하진 않기로.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딸이고 또 한 사람의 여자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족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느리고 생각보다 조용한 일이에요. 크게 다퉈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누가 눈물 흘리며 이제 당신이 내 가족이에요. 그런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건 오히려 식탁에 놓인 반찬 하나에서 양치하자고 불렀을 때 따라오는 발걸음 속에서 같이 보자며 들고 오는 리모컨 한 개에서 조금씩 시작돼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아침에 비가 조금 내렸고 셋이서 집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 옆에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아이 혼자서 만화만 봤을 텐데 그날은 그 사람이 리모컨을 잡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볼래?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어때? 아이도 모르게 좋아라고 했고 TV 화면이 바뀌자 아이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옆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더니 한마디 툭 던졌어요. 우리 이거 보자. 우리. 그 말이 그렇게 찌르르 울릴 줄 몰랐어요. 아저씨라고 불리던 존재와 우리라는 단어가 연결된 순간 그건 아이가
조금씩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의식한 게 아닐 거예요. 그냥 편해서, 그냥 익숙해져서 툭 튀어나온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나에겐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나는 조용히 과일을 접시에 담아 두 사람 사이에 내려놓았어요. 그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엔 고맙다는 말, 조심스러운 기쁨, 그리고 안도감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이 관계는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애매하고 정의되지 않은 모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셋은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잠깐의 웃음, 함께 본 영상 한 편, 나중에 꺼내놓은 아까 그거 웃겼지? 같은 대화. 그 모든 게 우리에겐 작은 기적이었어요. 그날 저녁엔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나는 무심한 듯 물었죠. 오늘 어땠어?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좋았어. 아저씨.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같이 있으니까 심심하진 않아. 아이에게 있어서 심심하지 않다는 말은 최고의 칭찬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 내가 좋아하는 동물 이름. 다 기억하더라. 전에 말한 거 기억했나 봐. 나는 아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저씨가 너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하나 외우고 있어.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고갯짓 하나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아이 마음 한켠을 조용히 눌러왔던 낯설 그 벽이 조금은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 사람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겠죠. 그날 밤 설거지를 같이 하던 중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너무 고마웠다. 왜? 아이 눈빛이 처음으로 나를 그냥 낯선 어른으로 보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벅차더라. 그 사람의 말에 나도 모르게 물컵을 내려놓고 그 손을 꽉 잡았어요. 그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야. 잘 지내. 딱 그 네 글자가 내 하루를 뒤집어 놨어요. 전 남편에게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아이 사진도 아니고 용건도 없이 그냥 잘 지내. 말은 짧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 아직도 나 생각하니? 내가 들어갈 틈은 남아있을까?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자기가 흔들리고 외로울 때면 항상 나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락을 해요. 처음엔 심장이 턱 막혔어요. 이 사람 번호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아이와의 연락은 가끔 가족 톡방으로 짧게 이뤄졌고 내 개인 폰으로 직접 오는 연락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나는 몇 분 동안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아이 일인가? 아픈 건가?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딱 잘라 말하자면 그건 그냥 자기 생각나서 보낸 연락이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지는 감정보다 그 순간 자기 감정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답장하지 않았어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거. 예전엔 무슨 말을 해도 속으로만 화내고 겉으로는 애써 부드럽게 대했어요. 아이 생각하면서 괜히 나 혼자 참아가며. 하지만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지금 내 옆에는 내 아이에게 말을 아껴주고 작은 표정 하나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시간과 마음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의 문을 다시 열 이유가 없어요. 그 문을 열면 그 안엔 달라진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인 과거가 그대로 앉아있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아요. 며칠 뒤 전 남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한번 따로 볼 수 있을까? 이번엔 답장을 했어요. 아이 얘기는 문자로만 해요. 우리 각자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한 줄 보내고 나니까 묘하게 후련했어요. 물론 걱정됐어요. 혹시 이 사람 이걸 빌미로 괜히 법적으로 뭐라 하지 않을까? 또 애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흘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크게 들려온 내 속마음은 이거였어요. 난 지금 다시 내 인생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금 만나는 사람과 함께 평소처럼 마트를 다녀왔어요. 무겁게 들고 온 장바구니를 둘이 나눠들면서 주방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아이 간식통을 채우고 내일 먹을 반찬을 나눠 담는 그 평범한 시간이 어찌나 단단하게 느껴지던지. 이게 가족이라는 말이 가진 진짜 의미 아닐까? 화려한 말이 없어도 함께 채워가는 일상, 조용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기분이 좀 무거워 보였어. 괜찮아.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답 안 했어.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 그 사람은 한참 날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뭐가? 그걸 나한테 말해줘서. 그리고 그걸 스스로 정리했다는 것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그저 좋은 연인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내 편에서 바라봐줄 사람이 생겼다는 뜻이라는 걸. 그건 내가 이혼한 날 이후 가장 간절히 바랐던 안전한 감정이었어요. 오늘이 우리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이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땐 나는 솔직히 조금 웃음이 났어요. 우리 그런 것 따져? 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어쩐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고 그 시간을 세고 있었다는 사실이 뭔가 가슴을 살짝 간지럽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은 아무 약속도 없던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아이도 집에 있었고 햇살도 좋았고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던 그런 날. 기념으로 우리 셋이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같이 먹을래? 그 사람의 제안이었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기념일이라는 게 괜히 아이에게 혼란이 될까봐, 이걸 굳이 셋이서 한다는 게 아이에게 부담으로 느껴질까봐. 하지만 그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이한테는 기념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다는 느낌으로 남으면 돼. 그거면 충분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그 사람은 늘 단어보다는 느낌을 먼저 생각했어요. 어떤 말을 쓰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결국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러 갔어요. 초코 생크림, 딸기 새 알 올라간 조그마한 케이크. 집에 돌아와 식탁에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놓고 초를 3개 꽂았어요. 아이도 묻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날이에요? 그런 질문 없이 그냥 웃으면서 앉았어요. 이건 그냥 우리 셋이 같이 지낸 지 조금 된 날이라서 기분 좋게 먹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기념일이에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런 셈이지. 오늘은 우리 셋이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날. 초를 켜고 아이에게 불어보라고 했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고 작은 불이 후 하고 꺼졌을 때 내 눈가도 조금 젖었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날은 정말 우리 셋이 처음으로 하나의 기억을 공유한 날이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아이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나와 그 사람이 앉아서 웃으며 찍은 사진. 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조심스레 내 어깨를 감쌌고
아이도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아니,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와 이불 속에서 사진을 다시 보여주며 묻자. 아이도 대답했어요. 이날은 기억날 것 같아. 왜? 그냥 기분이 좋았어. 엄마도 웃고, 아저씨도 웃고, 나도 웃고, 다 웃었어. 그 말이 내게는 축복처럼 들렸어요. 아이에게도 새로운 기억이 생긴 거예요. 아빠와의 추억 말고, 엄마와 단둘이 지내던 시간 말고, 이제는 셋이 함께한 추억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기억이란 건 언제나 쌓이는 거잖아요. 기억 위에 또 기억이 얹히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생겨요. 그리고 그 모양이 곧 우리 가족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작은 케이크 하나, 아무 말 없이 웃은 그날, 사진 속 손의 위치와 포크를 서로 건네던 손끝,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셋을 잇는 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은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쌓이는 거야. 하나하나 급하게 가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조금씩. 엄마, 시간 좀 돼. 그 말을 꺼내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엄마는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나는 잠깐 멈칫하다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같이 밥 한 끼 먹자. 엄마도 알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는 짧게 그래, 알겠어 라고만 했고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날 저녁 엄마 집 근처 조용한 식당에 셋이 함께 갔어요. 아이 손을 잡고 그 사람과 나란히 걷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1000번쯤 뛰고 있었어요. 혹시 아이가 어색해하진 않을까? 혹시 엄마가 차가운 말이라도 할까? 혹시 그 사람이 상처받진 않을까? 머릿속은 시끄럽고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식당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먼저 와 있었고 우릴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 옆에 그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죠. 인사부터 조심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엄마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아이도 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얼굴에 그제야 조금 미소가 걸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자리에 앉고 한동안은 밤 얘기만 했어요. 이 집 김치찌개 맛있다. 아이는 된장 좋아하지? 그런 평범한 대화. 하지만 마음속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식사가 중간쯤 흘러갈 때 엄마가 드디어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우리 딸 많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죠?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아이도 같이 지켜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아이가 다시 누군가 옆에 선다는 게 사실 아직도 잘 안 믿겨요. 내가 너무 꽉 잡고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말을 멈춘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얘가 웃네요. 요즘 들어 제일 편하게 웃는 얼굴 같아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엄마가 그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늘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걸 손해부터 따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엄마는 내가 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해줬어요. 그 사람도 긴장한 얼굴을 조금 풀고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그날 식사는 끝까지 조심스러웠고
아무 결정도 내려진 건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가 바뀐 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내 어머님, 눈빛이 따뜻하신 분이야. 나는 웃었어요. 표정이 무서워서 그렇지 속은 되게 약한 분이야.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약함도 이제는 내가 함께 안아볼게. 그 말이 그날의 마지막 대답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방에서 만화 소리가 들리고 주방에선 그 사람이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와 창문을 열고 햇살을 잠깐 마주한 다음 그 두 사람을 향해 말하죠. 오늘은 뭐 해 먹지? 그 물음 하나에 아이와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튀어나와요. 김치볶음밥, 칼국수. 둘이 동시에 말해놓고는 서로 쳐다보며 웃고 나는 고개를 젓고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사는 게 이토록 자연스러워진 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처음엔 조심조심 다가가던 아이가 지금은 아저씨 무릎에 앉아서 게임같이 하고 있고 그 사람도 아이 숙제 봐주며 이건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 투덜대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내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아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을 챙기고 아이 기분이 울적해 보이면 먼저 산책 가자고 손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어요. 우리 셋은 같은 침대에서 자지도 않고 가족 호칭도 정해진 게 없고 누구 하나에게 무조건이라 말한 적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아이도 이제는 아저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현관으로 먼저 달려나가고 함께 밥 먹고 장난치고 가끔은 투정도 부려요. 이 집엔 이제 서먹함보다 웃음이 많아졌고 눈치를 보는 눈빛보다 장난기 어린 눈빛이 더 자주 보여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어색한 침묵도 있고 아이 마음에 뾰족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짐했어요. 그런 감정도 감추지 말자고.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같이 들여다보자고.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나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예전엔 울고 나서도 애써 웃는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웃고 있다가 문득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얼굴이에요.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고 그 사랑은 내 아이에게 두 번째 어른의 품을 안겨줬고 우리 셋은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처음엔 흔들리던 걸음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된 것도 아마 지켜봐준 여러분 덕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꼭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와 노력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 위에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라도 마음속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